너 누구야? 이럴 수가. 너 어떡해? 너 내 아들 상훈이가 기르던 그게 맞지? 주인도 없이 그 세월을 혼자 버틴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흔둥이는 마을 버스 밖기사의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 버스 종점 뒤로 서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벅평리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버스 소리가 마을을 깨웁니다. 25년째 같은 노선을 달리는 낡은 마을버스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죠. 하루 3번뿐인 이 버스가 산골 마을과 읍내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 기사는 올해 65,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햇볕에 그을인 얼굴과 굵은 손등에는 25년간 이 길을 달려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내리세요. 계단 높으니까 천천히. 아이고 박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70인 어문 김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박 기사가 말합니다. 25년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며 승객들과 정을 쌓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박 기사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할머니를 내려드리고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읍내 병원에 가는 이 할아버지를 태웠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박 기사님 요즘 더위가 장난 아니네요. 몸 조심하세요. 네,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검사 잘 받고 오세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읍내장에 나가는 최아주머니와 정아주머니가 올랐습니다. 손에 빈 장바구니를 들고 수다를 떨며 올랐다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른 없어요. 박 기사님 오늘 참 덥죠? 차 안도 후끈하네요. 에어컨이 있긴 한데 오래된 거라 시원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박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합니다. 한 달 후면 은퇴거든. 25년간 매일 달렸던 이 길도 정든 승객들도 모두 떠나보내야 해요. 회사에서는 후임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젊은 기사가 와서 이 노선을 맡게 될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을 자신처럼 잘 챙겨줄까요? 문득 그런 걱정이 듭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갑니다. 창밖으로는 무성한 여름 녹음이 펼쳐지고 멀리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4번째, 5번째 정류장을 지나면서 몇 명의 승객을 더 태웠습니다. 읍내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농협에 볼 일이 있다는 중년 아저씨, 손자를 보러 가는 할머니까지. 박 기사는 모든 승객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무슨 일로 읍내에 나가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승객까지 모두 내려드리고 나니 버스 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후에도 뵐게요. 네, 박 기사님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승객들을 배웅하고 나서 박 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내렸어요. 폭염이 절정인 7월이라 바깥 공기도 뜨겁지만 그래도 바람이 조금은 시원합니다. 종점은 덕평리 마을 회관 앞이에요. 오래된 느치나무 한 그루가 그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 기사는 늘 이 나무 아래에 버스를 세워두고 잠깐의 휴식을 취해요. 담배 한 대로 꺼내려던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흰 개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아, 또 왔구나. 박 기사는 익숙한 듯 조수석에서 김팥 한 조각을 꺼냅니다. 아침에 부인 순자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팥이에요. 늘 하나씩 남겨두거든요. 이 녀석을 위해서 흰 진돗개처럼 생긴 이기는 언제부터 인가 종점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랐고 털도 더러웠는데 이제는 제법 살이 올라 건강해 보입니다. 오늘도 왔네, 흔둥아. 박 기사가 정겨운 목소리로 말하자 흰디이는 꼬리를 살랑 흔듭니다. 김팥이 바닥에 떨어지자 흰디이는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며
맛있게 먹기 시작해요. 아마도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참 신기한 놈이야. 주인은 어디 있길래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야? 박 기사는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2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버스 종점에 오면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어요.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갔죠. 하지만 박 기사가 매일 조금씩 먹을 것을 주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흔둥이는 긴 팥을 다 먹고 나서도 버스 주변을 서성입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박 기사와 눈이 마주치면 꼬리를 흔들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더 줄 건 없어. 박 기사가 말하지만 흔둥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박 기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게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박 기사는 조수석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15년 전에 아들이 용돈을 모아 사준 지갑이에요. 가족이 날 가서 곳곳이 해질했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29살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상훈아, 아들 박상훈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읍내에서 작은 회사 사무직에 다니며 혼자 자취하던 아들이었어요. 결혼도 못 해보고 부모에게 효도도 못 해보고 그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밝던 웃음이,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니. 박 기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워옵니다. 아빠, 저 읍내에서 혼자 살아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그래야지. 네, 알겠어요. 바쁘지만 시간 내서 자주 올게요. 마지막으로 나눴던 아들과의 대화가 귀가에 맴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급히 달려간 병원, 차가워진 아들의 모습,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효도기가 다시 짖습니다. 버스 문 앞에 앉아서 박 기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래? 뭔가 더 달라는 거야? 박 기사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효도기를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이 개를 보고 있으면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효도기의 눈동자가 유독 마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박 기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주인이 그리운가? 어디서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박 기사가 혼자 말을 하자 효도기가 고개를 겨울거리입니다.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차를 준비해야 해요. 부음 엔진을 켜자 효도기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떠나는 걸 지켜봐요. 또 내일 보자. 효도가 다치지 말고. 박 기사는 100m로 점점 작아지는 효도기를 바라봅니다. 저게는 왜 매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건가요? 버스는 다시 상길을 내려갑니다. 오후 1시 차를 준비하기 위해 읍내로 돌아가야 해요. 같은 길을 하루에 3번씩 오가는 일상이지만 오늘은 왠지 효도기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박 기사의 머릿속에는 흰둥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 상훈이 생각도 나고요. 상훈이도 개를 좋아했는데 어릴 때 상훈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키우기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키웠었죠. 그때 많이 실망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만약 상훈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도 키우고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흰둥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종점 근처에서만 보이던 흰둥이가 이상하게도 중간 정류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아침 7시 30분, 박 기사가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할머니를 태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흰 게 보이죠? 김할머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기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흰둥이가 버스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헐떡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 모습이 깊을 가면서도 이상했어요. 저게 참 신기하네요. 꼭 사람 기다리는 것 같아. 김할머니의 말에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자주 보이는데 참 이상해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 이 할아버지를 태울 때도 흰둥이는 여전히 버스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박 기사님, 저게 왜 저래요? 혹시 주인 찾는 건 아닌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 최아주머니와 정아주머니가 올라탔을 때도 흰둥이는 계속 따라왔어요. 아이고, 저게 봐, 얼마나 열심히 뛰어오나. 정말 신기하네. 걔도 저렇게 끈질기게 따라올 수 있구나.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박 기사는 백미러로 흰둥이를 확인했어. 혀를 내밀고 털덕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네 번째 정류장에서 김미영이 올라탔을 때 흰둥이는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 기사님, 저게 괜찮을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게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어. 박 기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흰둥이를 뒤로 하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4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흰둥이는 매일 버스를 따라오다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류장쯤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승객이 한 명 적었거든요. 항상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 타던 최영감님이 안 보였어요. 최영감님은 78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박 기사는 혹시나 해서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려봤지만 최영감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최영감님이 안 보이네. 승객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괜찮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박 기사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일단 종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점에 도착했을 때 흔둥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늘 그랬듯이 김밥을 주자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멍멍 흔둥이가 계속 짖으면서 버스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흔둥아, 뭔가 이상하네. 박 기사가 말하자 흔둥이는 더욱 간절하게 짖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버스에서 뛰어내려 마을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 기사는 궁금해서 흔둥이를 따라가 봤어요. 흔둥이가 향한 곳은 최영감님이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멍멍멍, 흔둥이가 최영감님 집 대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최영감님 계세요? 박 기사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멍멍 흔둥이는 계속 짖으면서 대문을 긁었어요. 박 기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으로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최영감님, 어디 계세요? 마당을 지나 방문을 열어보니 최영감님이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아이고, 최영감님. 박 기사는 급히 최영감님께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졌어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어요? 아, 박 기사님, 어젯밤부터 갑자기 어지러워서. 최영감님은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기사는 급히 읍내 보건소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최 영감님을 부축해서 버스까지 모셔갔습니다. 큰둥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최 영감님을 구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저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보건소에서 최 영감님을 넘겨드린 후 박 기사는 흔둥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지? 정말 신기한 놈이야. 흔둥이는 박 기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영감님은 탈수와 저혈압으로 하루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박 기사는 흔둥이가 더욱 고마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차를 운행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흔둥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그 개가 최 영감님을 구했다면서 정말 신기하네. 개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요즘 개들이 참 똑똑해졌어. 박 기사도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흔둥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흔둥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흔둥아. 내가 아니었으면 최 영감님 큰일 날 뻔했어. 박 기사가 말하자 흔둥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흔둥이가 박 기사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박 기사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친숙한 눈빛이었거든요. 너 혹시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박 기사가 물어보자 흔둥이는 고개를 갸울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 기사는 흔둥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정류장에서 타시는 박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비틀거리신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순간 모든 승객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흔둥이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박할머니 주위를 맴돌면서 멍멍 짖었습니다. 저개가 또 나타났네. 정말 신기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승객들이 수군거렸지만 박 기사는 점점 흔둥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마을 이장님이 박 기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기사님, 그 흰 개 말인데 들어보니까 2년 전부터 이 근처에서 떠돌았다더라고.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읍내총에서 왔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 박 기사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전이라면 아들 상훈이가 세상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설마 박 기사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종점에서 흔둥이와 마주쳤을 때 박 기사는 더욱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흔둥이의 털색, 크기, 생김새, 모든 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너 혹시 박 기사가 말하려던 순간 흔둥이가 갑자기 박 기사의 손을 하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형의 감촉에 박 기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흔둥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기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박 기사는 점점 흔둥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폭염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일 섭씨 38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고 있었고 공기마저 후끈거렸어요. 박 기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자고 지에 나와서 버스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엔진 과열이나 타이어 펑크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정말 덥겠네. 박 기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혼잣말했어요.
아침 7시 30분 첫 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빨갛네요. 아이고, 이 더위에 어떻게 괜찮겠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김할머니는 부채질을 하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평소 같으면 타셨을 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더위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최아주머니만 혼자 올랐어요. 정아주머니는 어디 갔을까요? 아주머니 정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아이고, 이 더위에 어떻게 나와? 집에서 쉬고 있어. 승객들 모두 더위에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네 번째 정류장에서 김할머니 올랐었는데 미영이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영아 너무 더워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더워요. 이런 날씨에 일하는 게 쉽지 않네요.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는 오늘도 최영감님이 올라타셨어요. 지난번에 흰둥이가 구해주신 그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신 후 완전히 회복되셨지만 오늘은 얼굴 빛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영감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이런 더위에는 집에 계시는 게 좋을 텐데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해. 떨어져 가고 있거든. 최영감님은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날씨에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마워, 박 기사님. 조심할. 여섯 번째 정류장에서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원래 이 정류장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이런 더위에는 외출을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읍내에 승객들을 모두 내려드리고 나서 박 기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더워. 이런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오후 1시 차를 준비하면서 박 기사는 걱정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더위가 절정에 달할 텐데 승객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최영감님 같은 어르신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읍내에서 산골로 올라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엔진까지 달고서 온도계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박 기사는 중간 정차에서 엔진을 식혀야 했어요. 승객들도 이런 더위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부채질을 하며 힘들어했어요. 박 기사님 차 안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제대로 틀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마침내 종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승객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최영감님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박 기사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잠깐만. 최영감님이 비틀거리시작 박 기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그늘해서 좀 쉬세요. 마을 회관 느치나무 그늘로 최영감님을 모셔갔어요. 하지만 영감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최영감님이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기사는 급히 마을 회관에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하지만 최영감님은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시고 계속 어지러워 하셨습니다. 영감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멍. 어디선가 흔둥이가 달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급하게 뛰어와서 최영감님 주위를 맴돌며 계속 짖었습니다. 흔둥이. 박 기사가 놀라서 보는데 흔둥이는 최영감님을 하여다며 계속 짖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박 기사의 바지를 입으로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흔둥아? 흔둥이는 박 기사를 버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마치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는 뜻이 말이에요. 그래, 영감님을 병원에 모셔가야지. 박 기사는 급히 최영감님을 부축해서 버스에 태웠습니다. 흔둥이도 버스에 올랐었어요. 평소에는 버스에 타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인지 함께 탔습니다.
읍내 보건소까지 가는 내내 흔둥이는 최 영감님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간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박 기사는 평소보다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해서 최 영감님을 의료진에게 넘겨드린 후 박 기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사병이네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박 기사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흔둥이는 병원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 영감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 말이에요. 흔둥아, 영감님은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박 기사가 말해도 흔둥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최 영감님이 링거를 맞고 나오셨을 때 흔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갔어요. 아이고, 이게 가 나를 걱정해줬구나. 최 영감님도 흔둥이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기사는 흔둥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해. 너는 어떻게 영감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 흔둥이는 박 기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최 영감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박 기사는 흔둥이와 함께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흔둥아. 내가 아니었으면 영감님 큰일 날 뻔했어. 흔둥이는 박 기사의 손을 하자 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흔둥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 그 개가 또 사람을 구했다면서 정말 영특한 개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요즘 그 개 때문에 마을이 평안해. 박 기사도 점점 흔둥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흔둥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친숙하고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너 혹시 나를 어디서 본 적 있는 거야? 박 기사가 물어보자 흔둥이는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그날 밤 종점에서 흔둥이와 작별할 때 박 기사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는 단순한 떠돌이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내일 또 보자 흔둥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흔둥이는 박 기사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기사와 흔둥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흔둥이는 박 기사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되었고 박 기사도 흔둥이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이 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박 기사는 점점 흔둥이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박 기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 기사님, 그 흰 개 말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게 덕분에 몇 번이나 큰일을 면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김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개가 미리 알고 짖어서 사고를 막았다고 하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 개가 특히 박 기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근하게 굴지 않거든. 이장님의 말을 듣고 박 기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왜 흔둥이는 자신에게만 특별히 친근할까요? 그날 늦게 박 기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모임에 잠깐 틀렸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회관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계셨어요. 박 기사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바쁘신데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 기사가 정중히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모두 웃으며 환영해 주셨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박 기사가 자리에 앉아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아쉽네요.
박 기사님 은퇴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줄까? 정말 그래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다친 적이 없었잖아요. 새로 오는 기사가 박 기사님만 할까 모르겠어. 어르신들의 칭찬에 박 기사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영감님이 흰둥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흰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서 구해주고 정말 그래요. 영감님도 지난번에 그게 덕분에 구조되셨잖아요. 다른 어르신이 마장구를 치자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박 기사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이장님이 곰곰 생각해 보셨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년은 좋게 된 것 같아. 2년이요? 처음에는 정말 말랐었어. 털도 더럽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다른 어르신이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때는 사람만 보면 도망갔어. 겁이 많더라고.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박 기사가 다시 물어보자. 이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지. 하지만 읍내당에서 온 것 같더라고. 읍내에서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읍내왕에서 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 박 기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읍내에서 그 시기가 아들 상원이 세상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게 주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글쎄, 그건 모르겠네. 계속 혼자 떠돌아다녔으니 이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지만 옆에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아, 그런데 말이야.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박 기사가 급하게 물어보자. 김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셨어요. 읍내에서 어떤 청년이 흰개를 데리고 다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그 청년이 참 다정하게 개를 돌봐줬다. 나라나 박 기사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아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키도 크고 인상이 좋더라고 했어. 김할머니의 말에 박 기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나. 다른 어르신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어디 이사간 모양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이사 다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걔만 혼자 남게 된 거겠지. 어르신들은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박 기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박 기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박 기사는 어르신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회가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박 기사는 버스가 세워진 느치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둥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멍 흰둥이가 박 기사를 보자 반갑게 짖었습니다. 흰둥아, 너 박 기사는 흰둥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기는 2년 전에 읍내에서 어떤 청년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들 상훈이가 세상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박 기사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기사님 돌아보니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정아주머니였어요.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게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기압에 자꾸 와서 앉아 있거든요. 정아주머니가 흰둥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기회에 와서 계속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네, 정말 슬프게 울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더라고. 정아주머니의 말에 박 기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오네요. 박 기사님하고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참 신기해요.
그게 박 기사님만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거든요. 정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박 기사는 점점 확실히 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분명히 평범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읍내에서 일하는 잘못 남자였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세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개를 정말 아꼈다고 했어요. 박 기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정아주머니를 배운하고 박 기사는 흔둥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박 기사는 흔둥이를 바라봤어요. 흔둥이도 박 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둥이의 눈빛이 더욱 맑게 보였어요. 너 혹시 상훈이 개야?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흔둥이가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박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사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상훈이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던 상훈이 군대 제대하고 취업해서 읍내에서 자취를 시작했던 상훈이, 혹시 상훈이가 몰래 개를 키웠던 건 아닐까? 박 기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훈이는 어릴 때부터 개를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시골 집에서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키웠었죠. 읍내에서 혼자 살게 되면서 드디어 개를 키우게 된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박 기사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기사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나갔어요. 그리고 상훈이가 살았던 읍내 원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훈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미 정리했지만 혹시 이유들이 뭔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전 일찍 첫 번째 운행을 마치고 박 기사는 상훈이가 살았던 원음 건물로 향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상훈이는 2층 끝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서 살았던 박상훈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 청년의 아버지시군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상훈이가 개를 키웠는지 아세요? 이게요? 아, 그럼요. 흰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박 기사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네, 참 예쁜 개였어요. 상훈 씨가 정말 아껴 있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고 난 날 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마 놀라서 도망간 것 같더라고. 관리인 아주머니의 말에 박 기사는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흰이는 정말로 아들 상훈이의 개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연일 굵은 비줄기가 이어졌어요. 폭염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비 때문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산길은 더욱 위험했어요. 길이 미끄럽고 시야도 나빠서 평소보다 훨씬 조심해서 운전해야 했거든요. 이나도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조심해서 가야겠네. 박 기사는 우비를 입고 차고지로 향했어요. 버스 점검을 더욱 꼼꼼히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브레이크며 와이퍼 타이어 상태까지 모든 걸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침 7시 30분 첫 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커서 엔진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 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는 온통 물에 저적해졌어요. 할머니 많이 져주셨네요. 수건 좀 쓰세요. 박 기사가 수건을 건네드리자 김 할머니가 고맙다며 받으셨어요. 이런 비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해. 어쩔 수 없지 뭐.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평소 타시던 이외라버지 대신 다른 분이 계셨어요. 새로운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외할아버지 대신 읍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분은 마을에서 농사 짓는 50대 남자분이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정아주머니를 봤어요. 아주머니 우산도 없이 왜 이래요?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있었어. 박 기사가 급히 문을 열어드리자 정아주머니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올라탔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 기사님, 네 번째 정류장에서는 김미영이 평소보다 늦게 나왔어요. 미영아, 늦었네? 네, 이 비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는 최 영감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감님, 이런 비에 나오시면 위험해요. 약이 떨어져 가서 어쩔 수 없어. 비가 와도 가야지. 승객들을 모두 태우고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상기를 올라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어. 평소 15분이면 가는 길이 오늘은 20분도 넘게 걸렸어요. 바퀴 드르륵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박 기사가 의아해야 하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서요. 부웅부웅 시동을 걸어봐도 엔진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장인가? 박 기사는 당황했어요. 하필이면 이런 비 오는 날에 상길 한복판에서 고장이 나다니. 박 기사님 무슨 일이에요?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고장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기사는 우비를 입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엔진 눈물 열어보니 벨트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비 오는 날에 상길에서 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다시 버스로 돌아가서 승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벨트가 끊어져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견인차를 불러야겠어요. 이런 어떻게 하지? 승객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박 기사는 핸드폰으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견인차가 올 때까지는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았어요. 여러분, 견인차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인 농사짓는 아저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박 기사가 급히 달려갔지만 아저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숨이 안 쉬어져 아저씨가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심장 발작인가? 박 기사는 당황했어요. 버스는 고장나고 환자는 생기고 비는 억수가 지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멍멍멍멍 어디선가 흰둥이가 나타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려와서 버스 문 앞에서 계속 짚고 있었어요. 흰둥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박 기사가 놀라서 말하자 흰둥이는 더욱 급하게 짖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발 자국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박 기사를 보며 짖었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인가? 박 기사는 흰둥이의 행동을 보고 직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움을 찾아볼게요. 박 기사는 흰둥이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상길을 달렸어요. 흰둥이는 앞에서 계속 박 기사를 이끌었습니다. 10분 정도 뛰었을까요? 흰둥이가 멈춘 곳은 마을 입구였어요. 멍멍멍멍 흰둥이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박 기사님, 마을 이장님이 박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버스가 고장나고 환자도 생겼어요. 뭐라고? 어디서? 박 기사가 급히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여보, 빨리 차 가져와. 환자 있다. 젊은 사람들 몇 명 불러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어. 이장님의 트럭과 젊은 사람 서너 명이 박 기사를 따라 고장난 버스로 향했어요. 다행히 농사지는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읍내병원으로 가야겠어. 이장님의 트럭으로 아저씨를 급히 병원에 모셔갔어요. 다른 승객들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견인차가 와서 버스를 견인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아저씨가 위험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박 기사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흔둥이였어요.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불러온 걸까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박 기사는 흔둥이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흔둥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흔둥이는 박 기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조 작업을 도와주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신기해. 그게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보다 더 영특해. 박 기사님하고 특별한 사이인 것 같아. 그때 이장님 부인이 낡은 사진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사진 좀 봐. 사진차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게 뭔데요? 박 기사가 물어보자 이장님 부인이 설명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몇 년 전에 읍내에서 찍어온 사진들이야. 사진을 넘기다가 박 기사의 눈이 한 장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젊은 남자가 흰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다름 아닌 아들 상훈이었고 그 옆에 있는 흰개는 지금의 흰니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장님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그게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주인이었어요. 이 청년이 내 아들이야.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박 기사님 아들이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상훈이 내 아들 상훈이야. 박 기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흰이는 정말로 아들 상훈이의 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 기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들 상훈이가 몰래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바로 흰이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박 기사는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부인 순자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뭔가 걱정이 있어요? 순자야, 상훈이 말이야. 박 기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모두 말했어요. 사진을 보고 확인한 사실, 흰디이가 상훈이의 개였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말요? 그게 우리 상훈이 개였다고요? 순자도 놀라면 물었어요. 응. 이제 확실히 이장님 부인이 보여준 사진의 상훈이하고 그 개가 함께 있었어. 그런데 왜 상훈이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자의 물음에 박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아마 우리가 반대할까봐 그랬나 봐. 그때 박 기사는 2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더 2년 전 상훈이가 읍내에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빠, 이제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훈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씩 집에 왔는데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훈이 요즘 왜 집에 안 와? 바쁘나 봐.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박 기사와 순자는 아들이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를 키우고 있어서 집에 오기 어려웠던 거였나 봐요. 상훈이는 어릴 때부터 개를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아빠, 우리도 개 한 마리 키우면 안 될까요? 상훈아, 집에서 개 키우면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힘들어. 그래도 키우고 싶어요. 친구 집에 가면 개가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내가 크면 키워. 지금은 안 돼. 어린 상훈이는 그때마다 실망했었어요. 중학교, 고등교 때도 몇 번 개 키우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박 기사는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지. 걔는 무슨 걔야. 군대가 따와서 취업하고 나면 생각해봐라. 박 기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훈이는 혼자 살게 되면서 드디어 걔를 키우게 된 거였나 봐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던 기억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박 기사는 자체 세계속 아들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개 키우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순자가 위로했지만 박 기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도 상훈이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줬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박 기사는 더욱 복잡한 마음으로 첫 차 운행을 시작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흰둥이가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둥이가 반갑게 지치며 다가왔어요. 이제 박 기사는 이 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개를 아들 상훈이가 마지막까지 아꼈던 반려동물이었어요. 흰둥아, 미안해. 박 기사는 무릎을 꿇고 흰둥이와 눈을 맞췄어요. 내가 상훈이 개웠구나.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 흰둥이는 박 기사의 손을 하자 주었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박 기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상훈이가 마지막까지 아꼈던 이 개를 자신은 그냥 떠돌이 개인 줄만 알고 무심이 되었던 거예요. 상훈이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니? 박 기사가 물어보자 흰둥이는 슬픈 눈빛으로 박 기사를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2년 전 상훈이가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상훈이는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오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추돌했습니다. 상훈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때 집에 혼자 있던 흰둥이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훈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이 사고 소식을 알리러 왔을 때 흰둥이는 집안에 혼자 있었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고 상훈이의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끼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흰둥이는 집을 뛰쳐났을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박 기사는 흰둥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주인을 잃고 길을 잃은 흰둥이가 이곳까지 와서 2년 동안 혼자 버텼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박 기사는 흰둥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 기사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상훈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개들은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상훈이 오세배는 아버지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상훈아, 미안해. 박 기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개를 키우고 싶어 할 때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날부터 박 기사는 흰둥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떠돌이개가 아니라 아들이 남긴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흰둥아, 앞으로는 내가 돌봐줄게. 박 기사가 말하자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박 기사는 흰둥이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게 사료도 사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순자야, 흰둥이 음식 좀 더 싸줘. 네 여보, 많이 싸줄게요. 순자도 흰둥이가 상훈이의 기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박 기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흰둥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순자야, 내가 은퇴하면 흰둥이를 집으로 데려올까?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훈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상훈이 소원을 들어줘야지. 박 기사는 마음을 정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아껴던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마음이자 흰둥이에 대한 속지였어요.
흰둥이도 박 기사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기사의 은퇴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박 기사의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달렸던 이 길을 오늘이 마지막으로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군. 박 기사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나와서 버스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25년간 함께한 동반자를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친구야. 박 기사는 버스 핸들을 쓰다듬으며 혼자 말했어요. 아침 7시 30분 마지막 첫 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김 할머니를 태울 때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박 기사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해. 이제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줄까. 김 할머니의 말에 박 기사도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 이 할아버지가 올랐다시며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님 덕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다녔어.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고마웠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최 아주머니와 정 아주머니가 함께 올랐어요. 박 기사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준비하셨어요? 은퇴 기념으로요. 집에 가서 드세요. 네 번째 정류장에서는 김미영이 꽃다발을 들고 올랐었어요. 박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태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넌 정말 많이 컸군. 미영이는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렵한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는 최영감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감님도 마지막 인사로 나오셨네요. 그럼요. 박 기사님 덕분에 몇 번이나 목숨을 구했는데 최영감님은 흰둥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흰개도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박 기사님 은퇴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게 또 박 기사님을 많이 따르던데 읍내까지 가는 동안 승객들은 모두 박 기사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25년 동안 함께 나눈 크고 작은 일들, 웃음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해서 승객들을 모두 내려드린 후 박 기사는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마지막이구나. 오후 1시 두 번째 운행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 기사의 마지막 운행을 함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특별히 나와서 함께 탔어요. 박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은퇴하셨어도 가끔 마을에 놀러 오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모든 사람들이 박 기사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25년 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25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박 기사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5시 30분 마지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평소에 2시간에 타지 않던 사람들도 특별히 나와서 박 기사의 마지막 운행을 함께 했습니다. 박 기사님 마지막 운행인데 천천히 가세요. 네, 천천히 갈게. 박 기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 운전했어요. 25년간 수없이 달렸던 이 길의 모든 구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정류장들, 승객들의 얼굴,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을 모두 내려드리고 나서 박 기사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느티나무 아래에 흰둥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말이에요. 박 기사는 천천히 흰둥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흰둥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흰둥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멍. 흰둥이가 작게 울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뜻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박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너, 내 아들 상훈이 그게 맞지? 멍, 멍, 흰둥이가 힘차게 짖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주인도 없이 그 세월을 혼자 버틴 거야.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흰둥이는 박 기사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합쳐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이가 개를 키우고 싶어 할 때 반대한 게 미안해. 박 기사는 흰둥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돌봐줄게. 흰둥이는 박 기사의 품에 파고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장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게 또 이 순간을 기다렸나 봐요. 네, 이제야 가족이 됐어요. 박 기사는 흰둥이를 안고 일어졌어요. 흰둥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놨을 거야. 멍, 흰둥이가 기쁠게 짖었어요. 버스 종점 뒤로 석영이 번지고 있었어. 25년간의 버스 기사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남긴 소중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박 기사는 흰둥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가 있는 집이 되었어요. 순자야, 흰둥이 왔어. 어서 와, 흰둥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부인 순자도 흰둥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리 게사료와 물그룹, 밥그룹을 준비해 뒀거든요. 흰둥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있지만 곧 집안을 둘러보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마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박 기사는 상훈이 방 한쪽에 흰둥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푹신한 쿠션과 물그룹, 밥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상훈이가 쓰던 담요도 깔아줬어요. 흰둥이는 그 자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자리에 누워서 편안했습니다. 상훈이도 이걸 보면 좋아할 거야. 박 기사는 상훈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그날 밤 흰둥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2년 동안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떠돌았던 날들이 끝난 거예요. 다음 날부터 박 기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흰둥이가 있으니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아침 5시 30분 박 기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흰둥이도 박 기사가 일어나면 함께 일어났어요. 흰둥아 산책할까? 멍 흰둥이가 기쁠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흰둥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서 1시간 정도 걸었어요. 흰둥아 천천히 가자. 흰둥이는 박 기사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어요. 가끔 앞서 뛰어가다가도 박 기사를 돌아보며 기다려줬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25년간 버스로 바쁘게 다니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을이 정말 예쁘네. 흰둥이도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순자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흰둥아 많이 먹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흰둥이에게도 게사료와 삶은 고기 야채를 주었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이 녀석 참 예쁘게 먹네. 그러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오전에는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와주었어요. 읍내에 장 보러 가는 할머니들을 태워다 드리거나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 기사는 은퇴 후에 작은 승용차를 한 대 샀어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만뒀지만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은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흰둥이도 항상 함께 따라갔어요. 박 기사님, 그게 또 함께 다니네요. 네, 이제 가족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흰둥이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흰둥이를 보면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영특해.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박 기사님하고 잘 어울려. 김 할머니는 흰둥이를 보면 항상 간식을 주셨어요. 흰둥아, 이것도 먹어봐. 이 할아버지는 흰둥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한 개구나. 박 기사님 잘 모시거라. 오후에는 흰둥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예전에 버스로 다니던 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종점이었던 느치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흰둥아,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었지.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느치나무 아래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25년간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야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훈이도 이런 평온함을 느꼈을까? 박 기사는 아들 생각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순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흰둥이는 보통 박 기사 발치에 누워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흰둥이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 상훈이가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준 것 같다. 며칠 후 박 기사는 흰둥이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갔어요. 상훈이의 뮤지였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상훈아, 아빠가 흰둥이 데려왔어. 박 기사는 뮤비 앞에서 흰둥이와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흰둥이는 뮤비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훈이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우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아빠가 잘 돌봐줄게. 흰둥이가 작게 울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그날부터 박 기사는 매주 한 번씩 흰둥이와 함께 상훈이 뮤지를 찾았어요. 뮤지 관리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흰둥이와 함께 상훈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박 기사와 흰둥이는 정말 가족이 되어갔어요. 서로의 마음을 척척 알아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기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흰둥이가 다가와서 위로해줬고 흰둥이가 외로워하면 박 기사가 함께 놀아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박 기사님 은퇴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 그게 덕분인가 봐. 정말 잘 어울려. 어느 날 박 기사는 흰둥이와 함께 읍내에 갔어요. 상훈이가 살았던 원룸 근처를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원룸 건물 앞에서 2층 끝방을 올려다 봤어요. 흰둥아, 여기가 너와 상훈이가 함께 살던 집이야. 흰둥이도 건물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박 기사는 상상해 봤어요. 상훈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흰둥이가 반갑게 맞이했을 모습을,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었을 모습을. 이제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줄게. 가을이 되자 박 기사는 흰둥이와 함께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 마을 사람들의 김장 준비를 도와드리고 겨울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흰둥이도 마을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저기 도움을 주었어요. 어르신들이 길에서 넘어지실 뻔하면 미리 알고 짖어서 알려주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게야. 우리 마을의 수호신 같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어요. 박 기사는 흰둥이와 함께 눈 쌓인 마을을 걸었습니다. 흰둥이는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눈밭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상훈이도 눈을 좋아했는데 너도 그렇구나. 흰둥이가 눈덩이를 코로 밀면 오라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박 기사는 웃음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박 기사는 흰둥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목걸이와 장난감,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흰둥아 메리 크리스마스, 멍멍. 흰둥이가 기뻐하며 박 기사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새 목걸이를 해주니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흰둥이 정말 잘생겼네. 그날 밤 박 기사는 흰둥이와 함께 느치나무 아래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크리스마스 밤이라 그런지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잘 보고 있지? 흰둥이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박 기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말했어요. 걱정 마라. 이제 내 친구 내가 지킬게. 흰둥이는 박 기사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치 상훈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박 기사와 흰둥이는 새해 첫날 아침에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흰둥아,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자. 멍, 흰둥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며 박 기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흰둥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 박 기사와 흰둥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상훈이가 남긴 소중한 선물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마을 입구까지 함께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일상이었어요. 상훈아, 걱정 마라. 이제 내 친구 내가 지킬게. 박 기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박 기사와 흰둥이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마을 버스 박 기사와 흰둥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